햇살 좋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를 즐길 때 우리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죠. 인간에게 놀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Play happens whenever humans are doing spontaneous things that they just don't have a reason for, and they're just doing them, and they're just sort of exploring freely and behaving, using their imagination and without much planning. And that's just play. That's a playful attitude and a playful spirit.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의 놀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은 학습을 통해 미래의 행동을 연습한다는 점이 사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놀이에는 창의력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Play is spontaneous, unpredictable, uncontrollable, and it's based on intuition and imagination. Play is ancient. Play goes back not just to the dawn of human civilization. Play goes back to before the dawn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re are some people that believe civilization comes out of play. 하위 징하는 놀이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 말했습니다.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활동인 거죠.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은 볼거리를 찾아 원형 경기장에 모여 검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당시 검투사들의 경기는 실제 죽고 죽이는 전투를 경기장에 그대로 옮겨온 형태였죠. 경기는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둘 혹은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육체적 힘을 겨루고 상대를 이겨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 재래의식이 게임의 기원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통해 풍년과 다산을 기원했고 4년마다 개최되었던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전이었죠. 그렇다면 놀이와 게임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Games imply some form of structure. Rules are predictable and explicit and limiting and kind of top down, but they have this funny relationship in games. The extent of our ability to turn play, which is an inherent animal drive of all animals pretty much, our ability to turn play into a structured, process-oriented, game with rules and win conditions and all this kind of stuff. I think that's very unique to people. 현대인의 놀이가 된 게임. 게임은 어떻게 인류를 변화시켰을까요? 놀이와 게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놀이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 게임은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규칙을요. 게임은 합의된 규칙을 지켜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예로 설명해 볼까요? 해변에 길이 16m, 너비 8m의 구분선을 그려줍니다. 정가운데는 네트를 세우고요. 안테나는 유연성 있는 장대를 사용하고 네트 위로 80cm는 나와 있어야 하죠. 코트 위로 최소 7m 높이가 확보돼야 합니다. 한 선수는 공을 2번 연속 터치할 수 없고 상대방 코트로 3번 이내에 공을 넘겨야 합니다. 단순한 공놀이를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규칙이 복잡할수록 재미는 더해지고 실증은 덜 느끼게 되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1958년) 인류는 이전엔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발명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이었죠. 그리고 약 13년 후 상용화된 게임이 출시됩니다.
바로 퐁입니다. It felt like magic. It was made of words and code. It was software, but it felt like something new. 비디오 게임은 테니스포2를 시작으로 스페이스 워를 거쳐 퐁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가정용 콘솔 게임인 아타리 2600도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1978년 아케이드 게임, 즉 오락실 게임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일본의 타이토사가 개발한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우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으로 당시 드라이빙이나 스포츠 게임 위주의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란 게임은요, 슈팅 게임입니다. 우리 편 우주선을 조종해서 외계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게임인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당시에는 오락실에 동전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기반으로 일본은 세계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위상에 오르게 돼요. 그 후로 1980년에 유령들을 피해 쿠키를 먹는 게임인 팩맨, 1981년에 고릴라에 납치된 공주를 구하는 게임인 동키콩에 이어 드디어 누구나 알만한 슈퍼마리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는 정비공이에요. 심지어는 배도 좀 나오고 호수염도 있는 그런 아저씨 캐릭터거든요. 주인공이 단순한 점프로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었는데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게임의 묘미는 효과음과 음악이었는데요. 스테이지 구성도 좋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 시리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은요, 되게 신기한데요. 원이 나왔었을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대전 격투 게임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액션성도 어설프고 조작하는 대로 필살기도 잘 나가지 않는 애매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버튼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기술이 달라졌거든요. 레버형 기술들이 생기면서 기술을 쓰는 재미가 생겼던 거죠. 류, 켄, 출리 등 웬만한 캐릭터들이 대중 스타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Right, a fighting game looks like a ridiculous, idiotic thing. It's these two cartoons beating each other up. It looks like Punch and Judy. It looks like a puppet show. I looked at this game and I realized over time, oh, this game is really interesting. Like, there's something happening here much more interesting than I realized. And I figured out that under the hood, this game was a strategy game. My choices were influencing your choices, and you were influencing mine, and it was like a little game of chess. 체스와 격투 게임은 전혀 다른 게임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체스는 귀족 자제들이 전략과 통치술을 익히기 위해 개발한 게임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체스는 르네상스 시대 때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교육용 게임이었죠. 체스, 바둑, 장기 같은 전통 게임은 오늘날 많은 비디오 게임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스는 64개 칸 위에 정해진 기물을 올려 진행하죠. 어느 말이든 상대방의 킹을 잡으면 게임에서 이기는데요. 이것을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말의 종류는 킹, 퀸, 비숍, 나이트, 룩, 폰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각 말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런 규칙은 비디오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이동 범위가 다르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죠. 체스처럼 모든 캐릭터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고 승패가 판가름됩니다. 문득 궁금함이 생겼는데요. 체스 같은 전통 게임 외에 비디오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임이 또 있었을까요? 이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보드게임은 던전 앤 드래곤. 플레이어가 각자 원하는 종족을 선택하면 마스터는 게임 규칙이 있는 안내서를 읽어
주변 환경이나 장소 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려 행동을 결정하죠. 이 보드게임의 설정들이 비디오 게임의 배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First, looking at the sarcophagus, there is nothing but dust and a few scattered humanoid bones. 이렇게 전략 보드게임이 비디오 게임으로 발전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워크래프트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워크래프트는 유저가 하나의 종족을 선택해서 싸우는 침략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죠. Create this army that you can put on the table, and then you get a measuring tape and you can move them on your turn. You get to move the units around, try to make formations, try to strategically position them on the board, and then you can start shooting arrows and casting magic spells and trying to blow each other's armies up. Well, that's what Warcraft was originally, was that real-time strategy game where you gather resources and build an army and send them out. And then as technology got better, of course, we started adding in graphics. And then once the internet, we could have hundreds, thousands of players in the game all at once and have a living, breathing world online. PC 성능이 발달하면서 위자드리 같은 PC 게임이 인기를 끌었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트워크 게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아블로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빠르고 생동감 있는 게임으로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티마 온라인은 MMORPG라는 용어를 처음 적용한 게임으로 장르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등 다양한 게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현재 다양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되며 게임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 스타크래프트를 빼놓을 순 없겠죠? 한국 게임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과 이후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0년 게임사에 기록될 엄청난 게임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2019년 전 세계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를 합치면 800만 명 이상이 게임을 즐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처럼 레전드급이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상상력이 모아져 게임은 다음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게임의 장르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어드벤처 게임은 미지의 세계를 소재로 캐릭터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여정이 중심 스토리가 됩니다. 킹스 캐스트, 인디아나 존스 같은 정통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툼레이더 시리즈처럼 액션을 가미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등이 있죠. 또 RP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사나 마법사 같은 캐릭터를 맡아 강한 적들을 이기면서 성장해 나가는데요. 울티마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죠.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게 되면 MMORPG가 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이 있죠. 게임상 주어진 모든 전략적 요소를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문명처럼 상대방과 차례로 승부를 겨루는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과 스타크래프트처럼 실시간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 실시간 전략 게임 등으로 나뉩니다. FPS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 속 캐릭터의 시점을 통해 무기나 도구로 전투를 벌여 승리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게임 속 인물과 유저의 시점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D로 제작되는데요. 높은 체험감을 자랑하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게임의 장르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죠. 2019년 중국 시안에서 e스포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WCG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해로 15번째 대회인 WCG는 111개국 4만여 명이 참가한 지역 예선을 거쳐 34개국 506명의 선수가 출전국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펼칩니다. 워크래프트 3 한국 대표로 대회에 첫 참가한 조주현 선수. 나이트 엘프를 주 종족으로 사용하고
화려한 컨트롤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강점이죠. 프로게이머 경력 10여 년.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WCG는 다른 대회와 달리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는데요. WCG라는 것이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부터 TV로 보던 그런 대회였는데 항상 나올 때 보면은 선수들이 개인의 아이디나 그런 것보다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또 영광이어서 주어진 책임감에 맞게 최고의 제가 낼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주현 선수가 출전하는 예선 마지막 경기. 경기 직전 전용 장비를 점검하는 조 선수. 오랜 국제대회 경험 때문인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e스포츠 게임의 경기장은 일종의 극장 무대처럼 꾸며집니다. 게이머들은 각자의 부스 안에서 경기를 펼치고 관중들은 선수들이 볼 수 없는 무대 전면의 전광판을 통해 경기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e스포츠 역시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가 있죠. Hello guys and welcome back to the World Cyber Games Day 2 here live from Xi'an, China, where we're getting ready for our second Warcraft 3 Best of. 워크래프트 3는 대표적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실시간으로 병력을 컨트롤하고 한정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을 섬멸하는 게임입니다. 조 선수와 맞붙은 선수는 프랑스 대표 윌리엄. 두 선수의 접전에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경기에 빠져듭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40여 분간의 전투. 경기는 조주현 선수의 2대0 압승으로 끝납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워크래프트 3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장재호 선수도 그중 한 사람이죠. 워크래프트 세계 대회 최다 우승자 중 한 사람인 장재호 선수는 중국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가진 스타 게이머입니다. 중국에서 장재호 선수가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10多年前就看他的比赛，非常精彩，能给大家意想不到的感觉，操作啊、大局观呀，都非常的比其他同代的选手领先。因为总觉得他的无论是操作还是意识都非常的好，这个确实是这样的。而且他从开始跟 Sky 跟 Gravy 一直打到现在，可以说是经历了中国的魔兽的开始到现在一直打下来的，他非常不容易。而他这个意志呀，包括他的人格魅力，我们都非常喜欢。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키보드와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반응 속도가 뛰어난 장재호 선수. 상대방은 후앙시앙. 워크래프트 3 세계 3인방 중 한 사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 혀를 찌르는 공격에 당황하는 후앙시앙 선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국의 장재호 선수의 극적인 승리입니다. 장재호 선수의 닉네임을 외치는 중국 관중들인데요. 자국의 선수보다 한국 선수에게 열광하는 국적을 초월한 팬심이 이색적입니다. 지금 수많은 팬들이 중국 선수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팬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에 임했습니다.
평소 친한 두 선수. 축하해주는 모습이 훈훈합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매년 40% 이상 급상승하고 있고 2021년 약 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e스포츠 분야에서 유독 한국이 강세인 이유는 뭘까요? I'm not certain why we see Korean players in games like League of Legends and others be so good at them, but I've got some theories. League of Legends is a team-based game. It's also a game that can be hard to learn, but if you've got your friends teaching you, you'll do much better at. So being able to play somewhere right next to your friends so that they can help you learn, help you get better, that you can play as a team, I think might contribute both to Korean players being good at League of Legends and League of Legends being popular in Korea.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 전 세계에서 매일 접속하는 인원은 1,200만 명에 달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하나로 2019년 한 해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직원 휴게실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PC방이죠. We were inspired to make it after seeing the PC bongs in Korea, especially. And we wanted writers to have a place where they could play in the same way that a lot of players do, you know, side by side with their friends, and to understand what that's like, but also because it's a lot of fun. Something like, Korean PC bang and Korean, PC game culture does it kind of affect the evolution of esports and all over the definitely. world. I think Korean PC bong and wider gaming culture have been a very big influence both on Riot and wider esports development. 매년 LA에서는 전 세계 게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대회장으로 모여드는 수만 명의 인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본딴 사람들. 이른바 코스프레 행렬도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블리즈컨 게임 축제 현장입니다. 블리즈컨은 블리자드에서 주최하는 게임 축제로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죠. 이곳에서 블리자드는 신작 게임을 선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높은 인기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 개발자를 만나는 자리. 팬들에게 게임 개발자는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누리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It'll be nice for us to finally tell a big story in the game. I was just asking them about what they did for Overwatch and everything and just their jobs. And a lot of them do audio and it's really coo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fun for me and just playing with friends. So, yeah. It's kind of like playing backyard football almost, at home when you play backyard football with your friends and such, you're growing together as a community or as your family and such. 게임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스플레이어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속 주인공이 되고 팬들은 나만의 캐릭터를 눈앞에서 만납니다.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진 전문적인 코스플레이어도 등장했습니다. I do a lot of things. Cosplay is just one of them. I started cosplay because of my love for gaming. 알로디아는 게임 관련 컨텐츠에 MC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입고 있는 의상은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캐릭터인 스위처. 코스플레이어들은 보통 장식부터 의상까지 손수 제작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The style I have from her is from the game. I made it out of Avaform and fabric, and it needs more than 2 months everyday work. It was really hard. A thing about the heart we want to do, and it's very important that you put power, work, and love inside. 왜 이런 것을 하냐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놀이니까요.
새로운 장르의 게임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로봇 파이팅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웨이 인리 선수. 홍콩에서 모델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봇 파이팅은 선수의 팔과 다리에 센서를 부착해 로봇을 조종해서 격투를 벌이는 게임인데요. 它是一个用脑袋还是有身体的控制的一个游戏，因为它的控制不是手，是身体哦，是整个身体来动。 방향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앞뒤 좌우 모두 조종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홍콩 선수. 이에 맞서는 건장한 체격의 태국 선수들. Yeah, almost. They're just the cheering weapons. Yes. No, they are ready. 2, 1. 로봇 파이팅 경기는 2인 1조로 진행되며 로봇에는 센서가 있어 타격 강도와 부위에 따라 데미지를 입힙니다. 에너지가 0이 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밀어붙이는 태국팀. 인과 함께하는 파트너 로봇이 철창에 낍니다. 2대1로 불리한 상황. 번갈아 공격당하는 이넬 로봇. So time's out. The winner goes to Captain Dragon from Hong Kong. 가녀린 몸매지만 여자 선수도 기량이 뛰어나면 남자를 능가할 수 있죠. 贏咗好開心 ，OK， 今日打得都幾好，幾冷靜過尋日打嘅比賽咯。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 VR. 미국의 대표 선수 케일럽은 VR 콘텐츠 제작자이자 게이머입니다. 그에게 이번 대회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Right now we've got virtual reality stage, we've got robots going every single place.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exciting places to be in gaming right now, a place like this where you have not only physical things going on that are gaming, but the different diversity of the flat gaming, the PC, and of course virtual reality right here. VR은 일반 게임과 다르게 머리에 고글을 쓰고 손에 쥔 컨트롤러로 게임을 조종합니다. 이 장치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장치를 착용하고 머리를 움직이면 가상 세계의 카메라도 함께 움직이는데요. 움직임에 따라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 변하는 헤드 트래킹 기술이 VR 게임의 핵심 원리입니다. Virtual reality gaming came to me because I saw virtual reality as kind of a tool that was just so unlimited. You could do anything with virtual reality. So when I saw virtual reality, I felt like this is something I could put on my head and I could digitally go anywhere and be anywhere and have all kinds of stuff.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무술의 달인을 꿈꿔봤을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무술의 달인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반복되는 훈련과 수련이 필요한데요. 물론 부상의 위험도 따르죠.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에서는 부상의 위험은 적지만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When you're watching like martial arts, for example, the first thing you see is how much effort that they're putting into it, how much stamina it takes, how much actual training that they've been using to get their timing perfect and all that. And that kind of a thing, I mean, to do what they're doing takes a lot of physical ability. When you're playing virtual reality games, it actually does also take physical ability. 이 게임은 가상현실에 펼쳐진 지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과 VR을 융합한 게임으로 병력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진지를 파괴하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Big rockets here. Congratulations. Yeah, he don't even wait to this special attack. Oh, here. look at his confidence. Thor. Yeah, look at that Thor. VR은 게임뿐 아니라 고소공포증, 트라우마 치료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한 VR 게임 업체. Welcome. So this is the holodeck. Inside what we call like our holodeck, we have like these high fidelity motion tracking cameras. They're the same camera that movie industry uses when they do CGIs. So we pair those tracking cameras with VR headsets and then with the computer backpack that you wear and haptic vest, all combined together. And then with our software, we make it run so that you and your friends can play VR together within a wide open space. 몸의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햅틱 센서를 착용해서 실감나는 VR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끼에 있는 40개의 햅틱 포인트가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요. So the great thing about VR is it basically touches upon all possible senses. So the headset's what you see, the headphones what you hear, and what you feel. You can high-five them, you can shake their hand, you can even kick them, and you can do it all in VR. 햅틱 센서를 통해서 진동을 감지하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되거나 실제 모험을 하는 것 같이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과 전투하는 스토리인데요. 게임하는 약 30분 동안 달리기를 한 것처럼 땀이 흠뻑 났다고 합니다. 실제 운동을 한 것처럼요. Movie is a passive experience. Gaming is an active experience. You have agency of what you can do inside that game. Maybe hours every day playing it and getting connected to these characters. They feel very, this world to them is very important. And when you find other people that care about the same world that you care about, then you create communities around that. 스마트폰의 보급은 모바일 게임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죠. 예전 콘솔이나 PC 게임에서 즐기던 게임도 모바일로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 지스타 현장인데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1위인 브롤스타즈의 게임 리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브롤스타즈 챔피언십 경기가 열려서 팬들과 가까이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데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We try to remove as much friction as possible for players to enjoy the game as fast as possible. And that is super important for mobile specifically, especially if they're standing at a bus stop and just waiting for the bus to arrive, and they have only 5 minutes. In Brawl Stars, in 5 minutes, you can download the game and play your first session. 이렇게 삶의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의 관점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게임과 디바이스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A mobile device, and in modern times with the connectivity we all have, you can take with you everywhere. Everyone has a mobile phone in their pocket, and that means the game always comes with you. And you can play with players who are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You can make friends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꾸준히 살아서 구석들 넣어서 데미지적으로는 앞서죠. 그렇죠. 자, 이거 지금 기술은 게임뿐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을 손에 쥐고 태어난 Z세대. 이제 모바일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는데요. 세대 간의 생각도 참 많이 다르죠. 그들에게 게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Between Generation G and, for example, me, the Generation X, the main difference is that if you're in Generation G, you grew up playing video games from the very earliest age. You had a video game console in your home. Then eventually you had a mobile gaming platform, your smartphone or whatever, that you had in addition to perhaps other consoles. Games were an everyday part of your life. They weren't special. And so the first thing is, we can't impose an old people's view of screens on
a young generation that grew up with screens all the time. 한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뇌에 숨어있는 도파민성 중뇌 번영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반응합니다. 기분 좋은 반응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자꾸 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2019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I think it's reasonable. I think it's fine to say that games can be dangerous and games can hurt you. They have a capacity to get inside your mind and affect the way you think and affect your behavior. They are powerful stuff. It's powerful magic. And we should be a little bit scared of them.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를 놀이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임 전문가인 지커만 씨는 마케팅, 교육, 운동 등의 게임을 활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Games are so compelling and people love them so much that we could take ideas from games and apply them in other places. Why can't everything be fun? Was the main question. Sometimes they use this app called Strava, which has become very popular. So they're counting, your number of steps, for example, or they're watching your pace as a runner or a biker, and then giving you kind of encouragement to do a little bit more and a little bit more and a little bit more and do a little bit better. When you use it, it makes a map of where you went. So you take a bike ride for 10 kilometers and it will follow you around and show you on the map where you went. People have been doing drawings with the maps. So they'll actually go and do like an art project where they run in a particular way so that it makes a drawing, when they're running, and then they share that with each other. So this is like a kind of silly example in a way, but also highlights how making things a little bit more fun can just get people to do more and better. 공부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배우는 일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의 공립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슬리 선생님은 게임과 공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ake the sides, give me a hey! Ho, go! Appreciate you all. You're awesome. See you later. 그래서인지 모슬리 선생님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Max, you look too excited right now. You look way too excited. 지금은 드론 수업 시간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게임 과정으로 직접 짜봅니다. 어려웠던 프로그램을 드론을 통해 단계별로 성취하면서 놀이처럼 즐기게 되죠. You have students that are, I'm really passionate about video editing. So while they're writing, they get to produce some sort of movie or some sort of content. We've put these quest-based options. They finish it, and then they build something creatively. And then the cool part is they have an opportunity to discover what they're passionate about. So you've got gamification for engagement. You've got content because they need to learn content. But then you've got students discovering what they're passionate about. And that's what we're all about. 이곳은 로봇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로봇을 움직여 박스를 많이 모으면 이깁니다. 아이들은 박스를 모으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데요. 전략을 구현하려면 로봇 조종법도 알아야 하죠. 이런 게이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높다고 합니다. The way it applies here is we have different types of challenges here. So we have different teams that kind of compete against each other as well as for themselves with different milestones. And you want to try and get to the finish line as fast as possible. That's what they're trying to do. They're trying to get the best time or finish the task the fastest or the best.
Oh, I think it's really nice. It really lets kids let their creativity out. It's more interactive with kids, so they enjoy it more than a normal class. I personally really like it. It's really interactive. It's really fun to do because it gives you a break from the rest of your classes, which are really stressful and yeah. 이렇게 게임을 활용한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몰입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Solid. Liquid. Gas. Gestures. Bear. Class. 마치 게임을 해나가듯 말이죠. Ready position. You know, there's two different kinds of games that can be used in education. There's games that are explicitly designed solely for an educational purpose, and there are games that teach but aren't necessarily designed just for that. So they're entertainment but also teach people thing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game still has to be fun. We can't make the game boring and expect kids to want to do it and want to learn. 이곳은 스크래치 프로그램 교실입니다. 블록이나 문구 용품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간단한 게임도 아이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The goal of this Scratch Challenge, Scratch Creative Challenge, is for kids to express their imagination, to come up with new ideas, and to explore it using Scratch and Lego robotics and microbit, so using new technologies to let their imagination, to bring their imagination to life. 보통 코딩을 기술적인 교육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업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듯 스크래치의 풍부한 경험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첼 교수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최고의 수업으로 생각합니다. So when we developed Scratch, we made it a tool to put children in charge. So children are not just pointing and clicking and browsing and chatting, they're creating and designing and experimenting and exploring. Our main focus is to help children learn coding so they can express themselves creatively. For me, the most valuable type of play and the type that leads to the most creative learning is when you're playfully creating thing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people. WCG 폐막식 전날. 각국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에서의 긴장을 풀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 중국이 처음인 친구들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한 가지 점에서 서로 통합니다. 바로 게임에 대한 열정이죠. How did you get into the gaming? When did you first start playing Warcraft? How did you become a professional gamer? 10년 전에 이제 워크래프트 TV를 이제 방송에서 WCG 하는 걸 보고 선수를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게. Good for you, man. Good for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 got into virtual reality because I wanted to make games. So the idea that I could put on a virtual headset and anything digital looks real. It's like, so I have so much value in this, right? So I wanted to make games, so I started to make my own game. Is that virtual reality, like, it really does bring people together more, like the sport. So you see my team and me, we've never met lots of these people. They're from other places, but we see each other, we go, oh, hello, hi, because we're so used to seeing each other in virtual reality and waving, and we're so used to it. So it feels very natural to see each other in person. So it's nice to be friends this way. This is the first match in Hong Kong, and I will join this. Yeah, I can have a champion, and I make a new friend here. It's really, really good. 我希望會更多女仔玩呢一個運動咯，因為其他遊戲咧要太多男仔玩啦，要女仔贏咗入去嘅話係好難。咁但係呢一個Robot Fighting 咧就可以好多女仔可以玩到，我覺得多啲女仔參與呢一個 e-box 嘅運動係好好嘅事咯，即係起碼多啲女仔玩。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in a competition where it was literall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being brought to one place. I mean, it's never been like this. I'd never ever thought that I could do something like this. So yeah, I feel so blessed to be here and to be with you guys. Dream come true. You know, I always like to learn more about cultures. I like to learn more about other people. Let's pay together, pay together. Yeah. For sure. All right. Cheers. 게임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올림픽 축제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요즘 글로벌 분위기를 보면은 국가 간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WCG 안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 간에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같이 플레이 투게더를 해서 우정을 쌓고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은 이런 그 분열과 갈등은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아쉽게 끝났지만 우리는 언제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말이죠. They say, I don't play games, I don't play games. I would say, oh, okay, you don't play golf. You don't play the lottery. You don't root for a sports team all the time. You play games. Everybody plays games.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한 게임. 우리는 게임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형태도 다르고 놀이의 규칙도 다르지만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놀이와 게임은 창의성의 근본이자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즐거움을 바탕으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하는 인류의 모험은 계속됩니다.